안녕하십니까. 공돌이당당 숭당당 당돌이파파 임.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뭐 익히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신상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. 손이 부러지면서 여기 수술도 했는데 수술 전에 피 검사를 했더니 혈당 320, 당화혈색소 11.1.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. 이거 수술 마취가 안 된다. 결국에는 4일 정도 인슐린 어마어마하게 맞으면서 당을 순간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수술을 했거든요. 그 후로 지금 2달이 조금 지났습니다. 그래서 2달 동안 인슐린도 맞고 음식도 많이 개선을 하고 약도 먹고요. 2달 동안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좀 드라마틱해요, 사실.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제 인생에서의 그런 터닝 포인트의 기록도 남겨둘 겸 그리고 제 채널의 주요 시청자분들의 나이대, 뭐 성별 이런 데이터가 저는 보이거든요. 근데 평균적으로 저보다 약간 형님들이 많아요. 대부분 남성들이고요. 자기 몸 관리에 관심도 많으시고 특히나 당뇨, 혈당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아서 단 2달 정도의 기록이긴 하지만은 혈당을 체크한 거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. 총 10가지 정도의 한 주제별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2달 후에 얼마 전에 병원에 다시 가서 재검을 받았습니다. 다시 혈액 검사를 받아서 저의 당화혈색소 그 값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그 값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10가지로 주제를 좀 나눠봤는데 일반적인 저희 주관적인 느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로 보여드릴 것도 좀 섞여 있어요. 당뇨인들이 못 먹는 음식 대표적인 게 뭐 흰밥, 뭐 빵 당연한 거지만은 뭐 아주 단 음식, 군것질, 탄수화물 많은 거, 설탕 들어간 거, 과당류 들어간 거, 또 술 좋아하시는 분도 술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혈당 스파이크, 특히나 스파이크 중에서도 180 이상 넘어가는 거.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공복은 80에서 130, 식후는 180은 넘지 말자. 이렇게 여기다 써주셨어요. 근데 180이 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. 대부분 음식 때문에 넘었는데 짜장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구나. 와, 저 기록 찍었습니다. 짜장면 먹고. 과일들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특히나 포도, 귤. 나 이거 앞으로 평생 못 먹을 것 같아요. 포도 먹고 기록 한번 찍었고요. 그리고 빵도 호밀빵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. 에라 모르겠다. 한번 크로아상, 큰 거 크로아상 햄 샌드위치를 제가 2개를 한번 퍼먹은 적이 있는데 그날도 기록을 찍었다. 조금 의아하긴 한데 제로 과자가 있어요.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하던 제로 버전이 있더라고요. 그걸 먹어봤는데 이거 먹는 순간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먹어봤어요. 이것도 어마어마하더라. 난 좀 의아합니다. 왜냐하면 제로니까 안 나와야 되거든 사실. 제가 2달 전에 왜 그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는지 돌이켜보면은 음식도 음식이지만은 제가 콜라, 사이다, 판타 뭐 온갖 음료수를 싸놓고 먹었거든요. 하루에 1.5리터 콜라 3개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. 캔으로 따지면은 막 하루에 10몇 개씩 먹었고 그걸 아예 안 마시다 보니까 굳이 제로까지 마셔야 되나? 의외로 음식 중에서 탄산음료를 끊는 게 제일 쉬웠어. 솔직히 지금도 별로 마시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. 그냥 물 마시면 되지. 그런 탄산음료보다도 더 갈망이 되는 거는 가끔씩 보이는 길거리 호떡집, 호떡 먹고 싶나 뭐 요런 정도가 좀 힘들더라. 근데 충분히 음식은 참을만 하다. 술은 제가 좋아했어요. 지금도 좋아합니다.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마셔요. 변명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완전히 끊기 힘들다. 솔직하게 다 얘기하게 그냥. 이제 잉뱅이 마음스틴 폴 길버트가 울고 갈 정도로 속주를 한 사람이야. 이제 속주, 술주자, 속주. 예전보다는 조금 천천히. 그리고 양도 한 3분의 2 정도로 좀 줄인 것 같고요. 더 중요한 거는 술도 술이지만 술 마실 때 먹는 안주가 굉장히 중요하다.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더라도 양념이 된 고기는 안 먹습니다. 최대한 생고기 위주로 먹고 뭐 당뇨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술 먹고 혈당이 떨어져요.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간에서 포도당을 생성을 안 해서 순간적으로 다음날 아침에 혈당을 재보면은 혈당이 떨어져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술 마실 때 안주를 뭘 먹었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. 조금 단 게 뭐 들어간 걸 좀 먹었다 그러면은 술이고 뭐고 없습니다. 확 아침에 띄워버리고. 근데 제가 몸소 생체 실험을 해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아요. 그런데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쭉 이렇게 보면은 술 안 먹고 정상인 몸에서는 어떻게 보면 혈당이 약간 예측 가능하게 뭘 먹었으니까 조금 더 오르겠구나. 올랐네. 배고프니까 떨어지구나. 이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술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확 떨어져서 좋아했다가 그날 점심에 내가 뭘 먹
어떤 간에 아무리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래도 혈당이 막 요동을 치는 경우가 많더라. 몸이 망가지는 거다. 결과적으로는. 그래서 술도 안 좋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소변, 대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은 제가 뭐 수술 때문에 뭐 혈액 검사에서 혈당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 몸이 느끼고 있었어요. 소변이 엄청나게 자주 마려웠다. 그리고 그만큼 물이 아니지 그때는 음료수지. 음료수를 어마어마하게 들이부었다. 그래서 나는 단지 내가 음료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마시니까 단순하게 소변이 많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. 정확한 인과관계를 좀 찾아봤더니 당이 많아지니까 몸에서 그 당을 줄이려고 억지로 빼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들어가는 거죠. 들어가고 싸고 들어가고 싸고 혈당은 계속 올라가고 가끔씩 뭐 나가서 뭐 지하철을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나가기 직전에 꼭 소변을 보고 나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게 그만큼 이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. 저녁에 자기 전에 소변을 보고 자도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고 싶다, 꿈에서 막 오줌 싸는 꿈 나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내가 지금 소변을 보러 가고 싶어요. 그런데 정상적인 몸 상태라면은 내가 이전에 언제 소변을 봤는지 사실 잘 기억을 못 해요. 아까 뭐 오줌 싼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혈당이 그렇게 높을 때는 오줌을 싸면서도 내가 방금 전에 뭐 하다가 오줌 쌌는데 지금 또 싸는구나. 소변의 주기가 굉장히 짧았다. 근데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죠. 사실 이거는 음료수 완전히 끊어버리고 식단 좀 조절하고 한 2, 3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. 굉장히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. 그건. 그리고 또 대변, 똥. 좀 더러운 얘기인데 그냥 말씀드릴게요. 뭐냐면은 몸이 막 바뀌는 그 와중에 언제 똥을 한번 딱 쌌는데 나 살다가 이런 적 처음이었어요. 진짜. 변기가 막힌 거예요. 근데 보통 변기가 막히면 좀 더러워도 좀 들어보세요. 보통 변기가 막힌다는 거는 똥이 그 안으로 들어가다가 뭐 휴지를 많이 풀었던지 똥을 뭐 엄청나게 많이 쌌다든지 그래서 막 막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막히는 거잖아요. 그 변기 물이 막 똥물이 되잖아요. 이렇게. 그런데 똥을 딱 싸고 나왔는데 뭐 이상한 것 같아요. 딱 봤더니 아니 물이 다 내려갔어요. 투명한 깨끗한 물이 다시 채워졌어. 그런데 내가 싼 똥이 그러니까 이게 똥이라 치면 변기 구멍에 이게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야. 이렇게 딱딱 해갖고 내 40 몇 년이야 지금 46년 평생에 그런 똥은 처음 싸봤다.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왜 그런 똥을 싸게 됐는지. 하지만 뭔가 제 몸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잠자는 패턴 바뀌었습니다. 완전 바뀌었습니다. 예전에는 점심 먹고 눕기 바빴어요. 왜냐하면 잠이 오니까. 그럼 저녁에 또 잠 안 하고 또 새벽에 또 2-3시까지 뭐 있다가 또 아침에 또 늦잠 자고 하여튼 이런 생활이 반복이었어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다가 오줌이 계속 마려운 것 때문에 그렇게 또 길게 안 자기 위해서 제가 쪼개서 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. 지금 한 2달 동안 낮잠을 자본 적이 한 3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점심을 먹고 침대에 누워도 자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. 신기하더라고요. 멀쩡해요, 몸이. 그리고 저녁에 잘 때 거의 완전 이거 레드선 수준이에요. 딱 눈을 감고 눈을 딱 떴더니 아침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좀 돌이켜보면은 소변의 문제가 좀 사라져서 그렇게 잠을 깊게 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혈당 체크할 때 아침에 제가 봅니다. 어제 저녁에 특별히 이상한 거 먹은 것도 없고 이런데 아침에 혈당이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날은 대부분 밤잠을 조금 설친 날. 좀 늦잠을 잔 날이더라. 숙면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. 스트레스,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 중에 하나다. 예전부터 스트레스는 정말 정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뭔가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혈당은 아니더라고요. 아무것도 이상한 거 안 먹고 평상시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혈당이 오른 적이 몇 번 있어요. 그런 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제가 영상을 편집한 날입니다. 사실 저도 몰랐어요. 제가 영상을 편집할 때 하루 종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는지. 근데 자꾸 영상만 편집하면은 혈당이 미친 듯이 튀어버리니까 이게 스트레스구나.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더라고요. 뇌가 확 돌아가면서 뭐 또 간에서 뭐가 분비되고 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마음대로 쉬었다가 뭐 일했다가 할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 스트레스를
매일매일 그 버텨가면서 나의 혈당이 얼만큼 치솟고 이랬을까. 지금 좀 상상해 보면은 좀 끔찍하죠. 인슐린 주사 그리고 약. 인슐린을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. 주사에게 양을 돌리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뭐 24로 시작했습니다. 저는 24 이게 미리그램인지 뭔지 모르겠어요. 한 미리그램일 거예요. 그리고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6ml까지 줄였다가 얼마 전부터는 아예 안 맞고 있거든요. 근데 인슐린 주사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을 체크해보고 맞아요. 그리고 식사를 하거든요. 인슐린 주사 맞으면은 이 혈당이 오르던 것도 뚝뚝 떨어지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진짜 약발이 그냥 숫자로 나와요. 뭘 먹든 아침 먹고 2시간 있다 재보면 오히려 밥 먹고 더 떨어져 있어 막 이렇게. 그런데 그게 하루 종일 가진 않더라. 저녁 때쯤 되면은 사실 인슐린 주사 효과는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지금 인슐린을 끊었지만 또 먹는 약은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는데 사실 약도 또 효과가 있어요. 공복 혈당으로 높게 시작을 했는데 밥 먹으면 더 높아지잖아요. 밥 먹자마자 약을 탁 먹고 2시간 있다 딱 재보면은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. 그래서 지금 최종 목표는 당연히 약을 끊는 거겠죠.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일단은 인슐린 주사는 일단 끊자. 일단 더 이상 맞지 마라. 근데 약을 또 좀 바꿔주셨어요. 자, 그 다음에 운동을 솔직히 지금 못 하고 있어요.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가 아파요. 걷기만 해도 여기가 아팠어요. 네, 근데 지금은 괜찮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해요. 왜냐하면은 저희 데이터상 인슐린보다 1시간 산에 갔다 오는 게 효과가 더 크더라고. 운동만큼 즉각적이고 효과 좋은 게 없더라. 그 다음에 몸무게 변화가 있냐 없냐? 없다. 저는 좀 빠질 것 같았어요. 왜냐하면은 뭐 탄수화물, 당분을 확 줄였으니까. 그런데 몸무게가 빠지진 않아요. 그대로인데 좀 신기한 거는 제가 지금 제 키가 189에 지금 111kg거든요. 얼마 전에 111.1이 나와가지고 뭐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는 몸무게가 한 4, 5kg가 이렇게 계속 출렁거렸어요. 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. 근데 그 폭이 크죠. 왜냐면은 이게 뭐 50kg, 60kg대 있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100kg 넘어가면은 그 비례적으로 몸무게 변화의 양도 커요. 신기한 건 2달 동안 지금 매일 몸무게를 재고 있는데 이 변화의 폭이 거의 없어요. 111, 112 1kg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식단을 조절했는데 몸무게가 빠지지 않는 거는 좀 짜증이 나지만은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먹는 것과 싸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. 네. 빼야 돼요.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잡힌 것 같네요. 이제 인슐린 끊고 이제 살 빼셔야 합니다.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중요하더라. 맞습니다.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좀 말이 안 되게 확 튀거나 막 줄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런 날은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. 전날 식사 시간이 개판이었어요. 뭐 아침을 막 11시, 12시에 먹고 막 저녁을 막 자기 직전에 먹는다든지 막 이런 날은 그 다음날 그 불규칙성이 혈당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다닐 때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몸을 혹사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은 또 있어요.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. 규칙적으로 잠을 잔다. 운동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차장에 가서 운전을 하고 가시더라도 아니면 회사 뭐 버스를 타러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신다든지 회사 내에서 밥 먹을 때 걸어 나가서 밥 먹고 걸어 올라온다든지 이런 활동 자체가 몸의 운동이거든요. 그때는 저도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몸이 규칙성에 반응을 해서 좀 정상적으로 먹고 싸고 소비가 좀 됐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게 한 3, 4년 전부터 제 회사 퇴사하고 희망퇴직해서 나가지고 집에서 이러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규칙적인 생활, 식사 이런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더라. 감정의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맨날 뭐 제 채널에서 뭐 사운드의 다이나믹 레인지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저런 표현을 써봤는데 굉장히 어울리는 표현이에요. 왜냐하면은 소리에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제일 작은 소리,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제일 큰 소리 이거를 딱 표현해주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게 우리 인간의 귀는 즐겁거든요. 그런데 감정의 기복은 반대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큰 레인지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정신병이에요. 시빌라이제이션이 안 된 사람. 감정이 좋거나 나쁘거나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자기 감정의 기복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감정의 이 기복이 조금 좀 심했던 것 같아요. 순간적으로 확 다혈질이 되는 포인트가 좀 많았었어요. 그때는. 그런데 최근에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살짝 뭐랄까
감정 상태가 좀 더 잘 유지가 된다. 좀 온화해진다, 사람이. 저는 그냥 뭐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아마 이게 잘 찾아보면은 정신학적으로도 이론이 증명됐을 수도 있어요. 저는 진짜 그걸 느끼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당화혈 색소인 것 같다. 적어놓은 데이터를 보면은 뭐 스파이크 치고 뭐 저혈당 비슷하게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술 먹으면 좀 떨어지고 뭐 이거 뭐 일희일비할 게 아니구나. 물론 이런 게 꾸준히 높은 혈당이 유지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. 그러니까 결국에 최종적으로 너는 몇 점이다. 이 점수는 당화혈 색소에서 결판이 난다. 저는 처음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. 당화혈 색소. 사람들이 그래. 저거는 3개월 평균이야. 근데 이게 말이 돼? 아니 평균을 내려면 최소한 2번은 재야지. 한 번 재고 3개월 후에 재던가. 근데 그것도 아니라 한 번 딱 재놓고서 어떻게 이걸 3개월 평균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.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말이 되더라고요. 자, 당화혈 색소라는 게 몸 안에서 최소 3개월 동안 몸 안에 있대요. 피 안에. 이게 당화혈 색소의 생존 시간을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혈당처럼 반복 확 오르고 확 떨어지고 하는 숫자가 아니구나. 그래서 저는 사실 당화혈 색소 11.1에서 2달 만에 많이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한 9점 몇 정도 나오지 않을까? 순간적으로 그게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. 그런데 2달 후에 검사했을 때 결과가 6.7이 나왔습니다. 물론 6.5 이하인가 정상치로 보는데 제가 11.1이었다 그랬죠. 아주 정상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정상치 근접 선까지는 내려왔다. 이런 제가 몸으로 느낀 것들, 혈당에 막 오르고 내림 이런 걸 다 봤을 때 인간이라면 결론을 낼 수 있어야죠. 반박하기 어려운 결론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음식 영향 아주 크다. 음식 조절해야 됩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못 먹는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별로 없더라. 갑자기 막 꽈배기 먹고 싶고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. 이런 거 빼고. 두 번째, 운동만큼 즉각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게 없더라. 그리고 세 번째, 스트레스 관리. 뭐 쉬엄쉬엄 하라라는 말 있잖아요. 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조금 하다가 좀 쉬었다. 또 하다가 쉬었다가. 저는 다행히 집에서 혼자 하기 때문에 좀 여기서 막 하다가도 음악 듣고 있다가 다시 여기 와서 또 뭐 하고. 어차피 일은 해야 되니까. 하지만 좀 스트레스를 좀 분산시켜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술. 앞으로 술 안 먹겠습니다라고 뻥은 안 칠게요. 하지만 술 먹는 주기, 그리고 술 먹을 때 술 먹는 양 조금 더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안주는 다행히 제가 안주빨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안주 솔직히 먹는 둥 마는 둥 하거든요. 지금까지 제가 너무 무지하게 살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많이 또 반성하게 됩니다. 2달 후에 다시 재검받고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공돌이 당당 숭당당 당돌이 파파였습니다. 오죽하면 제가 기념을 하기 위해서 HbA1c 11 이 기타 페달을 만들 정도였어요. 게이지가 다 11까지 올라갑니다. 그래서 게이지가 11까지. 당화혈 색소 아주 건강한 사람 5. 어우 건강한 사운드. 지금 제 몸 상태 6.7. 자, 2달 전 제 몸 상태 10일 최고. 물론 기타 소리는 이게 멋있을 수는 있어요. 하지만 몸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.